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효와 취소. 무효는 대체 뭐고, 취소는 뭐야? 계약을 했는데, 자, 보고, 칠판 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것을, 야, 이 계약 무효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계약 취소야. 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럼 계약을 무효시키는 것과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잘 들어요. 자, 137조 일부 무효. 무효 중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이만큼 했는데 이 계약이 전체가 다 취소가 아니라 요 부분만 일부만 요 빗금친 부분만 요거만 요거 무효로 하자. 요거 무효로 하자. 요것을 일부 무효라고 하겠지? 무효.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요 부분만 일부만 무효로 하자 한 것이 일부 무효야. 자, 137조 일부 무효는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계약을 요만큼 했는데 요 일부가 무효야.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무효를 해야 돼. 그러면 요 빗금친 일부분만 무효가 된다? 아니라 전부 다가 무효가 돼버린다. 오케이? 네. 다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요 동그라미만큼 계약을 했어. 동그라미만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뭐 계약에 흠이 있어.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이 무효야. 이 무효 사유야.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 무효 사유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유효하냐? 그게 아니라 요게 무효면 전체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 요게 규정이야. 법조문이야.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부만 무효를 할 수도 있는 게 있어. 일부만 무효. 그게 가정적 의사시 일부 무효야. 원칙은 여기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인데 원칙은. 그런데 어떤 경우 요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자 1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 부당이득 무효되는 순간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 B 때문에 무효가 되면 B는 A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A가 A 때문에 무효가 되면 A는 B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 자, 요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자, 이번에 139조 무효에 대한 추인. 우리가 앞에서 4번 문제 풀면서 조금 했는데 무효에 대한 추인. 확정적 무효. 이제부터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확정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자,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뭐야? 확정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가 뭐야? 이것은 유효가 될 수 없는 무효야. 무조건 이 계약은 무효야. 무효. 오케이? 확정적 무효라는 것은 확정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것은 절대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을 해준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야. 추인해도 무효야. 이것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해줘도 유효가 될 수 없어서 이것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단 당사자가 예를 들어 당사자라는 것은 A와 B가 계약을 했으면 이 A와 B를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 두 사람이 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 자, 이 당사자가 보니까 이 계약이 무효야. 확정적 무효야. 야, 무효인데 얘 이제부터 유효라고 하고 그 계약 그냥 계속 진행하자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야? 다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칠판 보고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날 보니까 B가 A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B가
B가 이제 요것을 이제 이거 확정적 무효란 말이야. 확정적 무효. 그래서 이것을 유효시킬 수 없잖아. 확정적 무효는 무조건 무효잖아. 추인을 해도 무효잖아. 무효인데 이 B가 그냥 우리 이 계약 계속 진행하자라고 2월 1일 날 계속 진행하자, 유효하게 시작하자라고 B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A가 잘못을 했지만,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서 1월 1일부터 유효가 아니라 2월 1일 다시 확정적 무효가 된 어떤 흠이 있었겠지. 이 흠이 유효가 된 2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2월 1일부터. 그래서 2월 1일 날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소급표가 없는 거야. 1월 1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자, 그게 무효의 추인이다. 무효의 추인. 무효를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되지 않는다. 무효는 소급되지 않는다. 무효가 유효가 됐다고 해서 앞에 무효였던 게 유효가 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조금 중요해. 무효였던 것은, 자, 계약을 했는데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근데 이게 무효인 계약이야.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란 말이야. 이게 확정적 무효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월 1일 날 이것이 다시 유효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이 모든 게 다 유효가 되느냐? 아니야. 앞에는 다 무효야. 유효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 순간 2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그게 확정적 무효의 효과야. 추인한다고 해도 2월 1일부터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는 거야. 추인을 안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고. 자, 그 말이 지금 139조야.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자, 예안이가 집을 사고 싶어. 예안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등기를 실제 본등기, 어제 배웠지, 뭐 계속 부동산에 배우지. 본등기는 3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본등기 하기 전에 2월 1일 날 가등기를 했어. 먼저 했어. 원래 먼저 하고 본등기를 하지. 이렇게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가 뭐야? 무효야. 무효인 가등기를 했단 말이야. 무효. 근데 요것을 유효한 등기로, 2월 1일 날 가등기 했는데 본등기 하려고 3월 1일 날 보니까 이게 무효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유효한 등기로 우리가 전환해서 사용하자 하고 약정을 했어. 그 약정하면 그 유효는 언제부터 유효야? 3월 1일부터. 그때부터 유효가라는 게, 유효가 된 그때부터 유효하란 말이야. 거기 앞에 법조문하고 똑같지?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유효하다고 해서 2월 1일로 소급돼서 전환되지 않는다. 가등기가 2월 1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기로 한 3월 1일부터 유효하단 말이야. 자, 칠판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네.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이제 취소가 나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케 할 수 없고, 계약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추인을 요걸 취소를 해야 돼. 이거를 뭔가 잘못돼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했단 말이야.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했는데, 추인을 했다는 건 뭐야? 승인했다는 거지. 그 계약은 유효가 된 거지. 이 계약은 유효가 됐는데 추인을 함으로 유효가 됐는데 다시 추인은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케 할 수 없고, 다음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자,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취소는 추인 안 되고 무효는 추인 된다 이건가요?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유효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이것의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즉 추인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이거 계약을 했는데 만일에 이 계약이 잘못되면 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그때 취소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취소 가능을 전제로 만일에 이때 잘못되면 취소하는데 잘못이 안 돼서 잘못이 없으면 취소하지 않고 이때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추인하자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단 무효 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확정적 무효가 그때부터 유효는 될 수 있지만 취소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조금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계약이 뒷부분 아예 없어진 거를 다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자, 무효하고 취소하고를 지금 구분하라는 거야. 무효하고 취소. 네. 어. 네. 취소는 어떻게 돼? 아예 취소시킨다. 말의 의미인데 취소를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기로 한 거 취소할게 그러면 하려다가 마른 거잖아, 맞지? 하려다가 만 거잖아, 네. 취소했으니까. 자, 무효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무효라는 건 뭐야? 계약은 했지만 이 계약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효과가 없는 거야. 취소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는 거야. 자, 그 차이야. 조금 어렵지만 무효하고 취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무효 야 취소 똑같이 말하잖아. 무효나 취소나 구분 없이 사용하잖아. 근데 법률적으로는 무효와 취소를 구분한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계속 무효 취소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야 돼.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여기 했지. 3번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 효력이 없다가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의 효력이 없다가 그 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게 된 경우 소급적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자, 무효와 취소의 다른 점을 한번 볼까? 자, 무효는 아까 소급표가 있다고 했나? 무효가 유효가 되면 소급표가 있나? 없어요. 소급표가 없지. 없어요.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가 되어버리면 어떤 사항이 취소가 되면 이것은 소급표가 있어. 소급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 따라서 무효를 해야 될 게 있고 취소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무효가 유효가 되면 소급표가 안 되지만 취소가 유효가 되면 소급표가 있는 거야. 소급표가 있어서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야. 효과가. 무효는 유효가 됐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지만 취소는 효과가 발생해. 언제?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신고 효력이 없다가 어떤 아이를 낳았어. 어떤 아이를 어떤 남자와 해서 친생자라는 것은 자기 아들로 이게 가족법에 나오는데 자기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입양신고에 효력이 없었는데 입양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효력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1월 1일 날은 입양신고를 하려니까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입양신고를 못했어. 근데 3월 1일 날 보니까 조건이 갖춰져서 이때 입양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 효과를 갖게 된다. 소급적 효과를. 자, 138조. 지금 쭉 하다 보면 다 하고 나면 좀 개념이 잡힐 거야.
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야.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갖는다. 자,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무효야. 그럼 효과가 없는데 이게 분명히 A라는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 거기에 맞는 그 계약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됐어. 무효인데 근데 이 조건이 A라는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B라는 계약은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그러면 A에는 무효지만 B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겠지. 이 조건을.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 행위에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원래 A라는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약에 조건이 안 맞아서 원래는 계약이 무효가 돼야 되는데 A는 안 되지만 B가 될 수 있으면 B라는 계약을 한 것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강현이한테 강현아 너 나한테 잘하면 상 줄게. 내가 목사님 얘기해서 강현이한테 상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을 주려고 보니까 강현이한테 뭐 돈을 100만 원 줄 수는 없는 거야. 원래 돈을 1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강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리고 뭐 통장도 없고 이래서 예를 들어 돈으로는 줄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뭐 선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100만 원 주는 대신 뭐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사서 줬어. 그런 것처럼 계약은 했지만 원래 주려고 했던 것과는 안 맞지만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자, 그 예로 1번 비밀정서 유언이 방식 결여시. 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겼어.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을 어떻게 남겨?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많겠지? 예를 들어 녹음을 할 수도 있고 편지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비밀 정서를 썼어요. 비밀 정서. 아무도 몰래 뭐 변호사만 와 그런 다음에 유언을 한 거야.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썼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거든 이렇게 해달라라고 비밀 정서. 아들 상속자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녀들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야, 내가 죽거든 이 집은 강현이가 가지고 저 아파트는 예안이가 가지고 저 땅은 지연이가 가지고 이렇게 해도 유언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데 그 상속자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상속자들이 모르는 상태로 비밀 정서를 유언을 했어. 유언을 했는데 이게 좀 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 정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손으로 썼단 말이야. 직접. 그런데 비밀 정서로는 방식이 결여가 돼서 유언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자필 정서의 방식을 갖췄단 말이야. 다행히. 원래는 비밀 정서로 하려고 했는데 비밀 정서로는 안 되지만 자필을 해서 자필 정서로는 이 유언의 효과가 있어. 그러면 비밀 정서로는 유언을 인정할 수 없지만 자필 정서로는 유언이 인정된다. 오케이? 그게 지금 무효행위 전에 원래는 이 유언은 무효가 돼버려야 돼. 무효가 돼버려야 되지만 다른 걸로 보니까 야, 저 조건은 만족하네? 그럼 저걸로 하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2번. 자, 다음 2번. 상속 포기가. 자, 2번 한번 지연이 읽어봐라. 네. 읽어봐. 포기가 기간 초과 후 신고되어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 재산 협의권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지연이가 아빠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지연이가 나 이거 상속 안 받을래요 하고 상속 포기를 했어. 근데 포기를 했는데 이걸 5월 1일 날 포기를 한다고 포기를 했어. 근데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것도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이 3월 1일이었어. 상속 포기를 하려면 칠판 보고 3월 1일까지 상속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5월 1일 날 한 거야. 그럼 상속이 포기가 되나?
안 되지. 이 사람 무조건 상속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연이 아빠가 아파트를 상속해 준다 하면 지연이 상속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받아? 근데 아파트는 1억이고 아빠가 빚이 10억이야. 아파트를 상속하는 순간 빚 10억을 상속받아야 돼. 그럼 상속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럼 빚을 10억을 안 받으려면 상속을 포기를 해야 돼. 실제로. 너희 법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려면 지연이가 빨리 나는 상속 포기합니다 라고 해야 돼. 그걸 기간 내에 해야 돼.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5월 1일 날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럼 늦었어. 때는 늦었어. 때는 늦었지만 상속 포기의 효력은 없더라도 이 말이야.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상속 포기는 안 됐지만 상속 포기가 안 돼서 지연이가 상속을 받아야 되지만 지연이 밑에 또 지율이가 있지. 자, 아빠의 상속을 지연이나 지율이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연이가 네. 포기를 하고 싶은데 포기를 못했어. 그러면 상속이 아빠가 상속해 줄게 1억이 있는데 1억인데 1억을 지연이와 지율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 포기했으면 처음부터 지율이한테 1억이 갔을 건데 상속 포기를 못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 상속재산이 1억이 있으니까 지연이와 지율이가 어떻게 분할하지? 협조해서 분할해야 되잖아. 내가 7천만 원, 지율이가 3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상속 포기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의 효과는 없지만 그럼 지연이는 0원, 지율이가 1억 받는 걸로 협의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렇게 이해하고 140조 취소권자. 자, 그러면 어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굉장히 큰 거지. 소급해서 무효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누구지? 미성년자나 의사 능력자요. 그렇지. 노약자나 뭐 그래. 치매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 그런 사람 그래. 미성년자요. 자, 그래. 이제 온유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법정 용어를 써야지. 미성년자. 너희들은 미성년자지? 미성년자나 또 성년 후견 계신 뭐 이런 사람들 다 제한 능력자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야, 이거 뭐 잘못됐어. 취소할 수 있어. 제한 미성년자 계약했는데 계약하면 대리인이 그거 취소하면 취소된다는 거야. 오케이? 제한 능력자 아니면 차고 사기 강백에 의해 표시한 자. 110조요.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무력의 어떤 그런 걸 아니면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런 자도 취소할 수 있고 그들의 대리인이나 그들의 승계인 예를 들어 상속인들도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 상대방은 뭐냐? 취소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자, 무효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지? 무효는? 무효의 주장은 누가 할 수 있지? 무효는 뒤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누구나. 야, 이거 계약 무효야. 이 계약 무효야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이 계약 무효. 이 계약은 무효야 하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누가 할 수 있어? 취소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 취소는. 이 계약 취소한다 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취소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취소권자만 누구에게 정해진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거야. 딱 정해진 사람에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 취소는. 자, 1번.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아까 앞에서 또 형성권 봤지? 형성권 뭐가 나왔었지? 응? 추인도 형성권이지? 추인도 형성권이었지? 자, 취소도 형성권이야.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했어. 계약을 상대방에게 나 이 계약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상대방이 나는 취소하기 싫어요. 그럼 취소가 안 될까? 아니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취소되는 거야. 그게 형성권이야. 그냥 나 취소할래? 그럼 취소되는 거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야.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상대방이 난 싫어, 취소 안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야.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되는,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권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것은 취소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가능해. 취소는 묵시적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도 취소하고 묵시적으로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했다. 자, 매도인이 누구야? 파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 예를 들어 온유야. 온유. 매수인은 누구야? 사는 사람. 예를 들어 지연이야. 이렇게 있는데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기친 거야? 매도인이 쳤어? 매수인이 쳤어? 매수인이 쳤어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쳤지. 지연이가 뭐 1억 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1억을 안 준다는 거야. 사기를 쳤다는 말이야.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1억, 지연이는 온유한테 온유가 가진 집을 내가 살게 그러고 돈 1억 줄게 했는데 실제는 1억 안 주고 온유한테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미 집은 지연이 이름으로 이미 딱 옮긴 거야. 지연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온유는 좀 바보 같잖아. 그래서 집을 먼저 넘겼어. 네. 지연이가 1억 주겠지. 지연이를 믿고 등기를 먼저 넘겨버렸어. 등기를 넘기고 돈 주겠지 했는데 지연이는 등기는 받고 돈을 안 준 거야. 응? 그래서 매도인인 온유가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그 등기 말소해줘. 이제 할 수 있지. 너 돈 안 줬으니까 내가 넘겨준 등기 말소해 하고 온유가 지연이한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등기 말소 청구 시 이 말이 그 말이야. 등기를 말소해줘.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지. 이거 이제 부동산하고 다 관계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줘라고 온유가 지연이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줘라는 그러한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매매 계약은 취소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거니까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거지. 가져간 등기 도로 가져와 이 말이잖아. 등기를 말소해줘 이 말에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이거 취소야 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취소하겠어. 너 등기 돌려줘. 우리 계약 취소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인 게 그게 등기를 달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실제로 판례에 있는 거야. 그럼 지연이가 온유한테 그래. 너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지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 말은 나한테 한 적 없잖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판사가 얘기한 거지. 등기 달라고 한 게 계약 취소한 거지. 그게 뭐야? 그 안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일부 취소의 명문은 없으나 일부 무효와 괴를 같이 한다. 즉 일부 취소나 일부 무효는 동일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다시 볼까? 계약을 했는데 요 부분이 무효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요게 유효인가? 요게 무효면 요 나머지는 유효인가? 아니요, 다 무효예요. 다 무효지. 다 무효인데 단 요것 중에 어떠한 경우 요게 무효가 되면 요거는 유효고 요 부분만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요 부분만. 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취소도 마찬가지야. 취소도 요거하고 동일한 거야. 원래 취소가 일부가 취소면 전체가 다 취소인데 요 일부분만 취소시키고 나머지는 유효화 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자, 3번의 1 동그라미 1번 지연 읽어봐라. 네. 법률행위가 가분적 일부 특정 가능 시 가정적 의사 일정 인정되어 취소 가능.
자, 가분적 일부 특정 가능시라는 게 뭐냐면, 가분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계약을 했는데 이걸 취소나 무효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계약이 돈으로 계약한 거야. 돈으로. 그래서 1억하고 계약을 했는데 1억이 아니라 뭐 8천만 원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천만 원이 무효 또는 취소를 해야 되는 거야. 2천만 원. 그러면 이 원래 8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을 달라고 했어. 그럼 2천만 원이 잘못된 거지? 그럼 2천만 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8천만 원도 잘못됐나? 그건 아니라는 거야. 2천만 원만 잘못되고 8천만 원은 유효시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돈처럼 딱 구분할 수가 있지. 1억 중에 2천만 원은 잘못되고 8천만 원은 8천만 원, 원래 8천만 원 주면 되는데 1억을 줬으면 어떻게 돼?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잖아. 8천만 원은 유효하잖아. 그렇지?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그냥 1억 전체가 다 무효야. 이 계약 다 파기.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을 가분적이라고 하는 거야. 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야. 가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이 돈은 나눌 수가 있잖아. 가분적이거나 또 일부 특정 가능시. 예를 들어 땅을 이렇게 샀는데 땅을 원래 800평만 원래 뭐 땅을 1200평이라고 계약을 하고 땅을 샀는데 1200평이라고 계약을 하고 땅을 샀는데 1200평 좀 그렇다. 자, 원래 땅을 1000평이라고 계약을 하고 땅을 샀는데 땅을 주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이게 몇 평이야? 1200평이야. 1200평. 그러면 땅 판 사람이 손해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돼서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1200평 중에 야 200평만 딱 잘라가지고 야 200평 요거는 못 팔아. 1000평만 가져가.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지. 응? 그렇지? 정확하게 자를 수 있잖아. 땅은 또. 그래서 일부 특정 가능하면 요것은 일부만 취소 가능하다. 오케이? 야 요 200평은 취소고 나머지 요 1000평만 가능한 거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그 뜻이야. 자, 다음 온유가 읽어봐라. 연기 보증 계약이 연대 보증 계약. 연대 보증 계약. 연계 연대. 연대 보증 계약이 기망으로 취소되었으나 금전 채무로 가분적일 때 연대 보증 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 초과 범위 내에서만 효력 발생. 자, 연대 보증이 뭐냐 하면 연대해서 보증한다. 연대해서 연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보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억을 빌리는데 보증인을 세우는데 한 명만 세우면 연대 보증이 아닌데 온유도 나를 보증하고 너도 보증 서줘. 그리고 예안이도 보증 서줘. 지연이도 보증 서줘. 그럼 이 세 명이 연대 보증인이야. 연대 보증인. 이 세 명이 연대 보증인이야. 그래서 연대 보증 계약이 기망으로 취소되었으나 이렇게 연대 보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지연이는 속았어. 연대 보증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취소해야 되는데 금전 채무로 가분적일 때 뭐야? 원래 1억인데 온유가 그러면 원래 3,300만 원, 3,330만 원 뭐 이렇게 세 명이 졌으니까 3,330만 원씩 보증을 해야 되는 거지. 보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돈으로 이렇게 딱 짜게 할 수 있잖아. 금전적으로 가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가분할 수 있으면 연대 보증 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 초과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만 취소하면 되지 나머지는 살려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나머지만 취소는 잘못된 것만 취소한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이. 자, 141조 취소의 효과.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돼? 취소된 법률 효과는 소급 무효다. 무효는 우리가 무효인 계약은 소급이 안 되지.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취소가 무서운 거지.
취소되면 소급해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런데 모든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 적용해서 다 무효가 되는데 단 근로계약의 취소는 소급 효과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 강현이가 온유 회사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서 1월 1일 날 취직을 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 300만 원. 자, 2월 1일 날도 또 300만 원 받고 3월 1일 날도 300만 원 받았어. 300만 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현이가 취직할 때 이력서를 가짜로 썼어. 이력서. 저는 자격증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막 가짜로 다 쓴 거야. 그걸 3월 1일 날 온유가 알게 된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이거 계약 취소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잘못됐으니까. 취소했어. 자, 취소했으면 이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효과는 소급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1월 1일부로 소급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강현이는 그동안 받았던 2월 1일, 3월 1일 날 받았던 300만 원, 즉 600만 원을 다 돌려줘야 될까? 이 말이야. 돌려줘야 될까? 월급을요? 받았잖아. 2달치 월급을 받았잖아. 네. 강현아,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강현이 너라면. 안 들려줄 거예요. 왜 안 돌려줄 거야? 어쨌든 일을 해가지고 그 회사 쪽에서 이득을 얻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른 모든 계약은 소급해서 취소기 때문에 사실은 돌려줘야 맞지? 그런데 근로계약만큼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실제로 일을 했잖아. 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격증이 거짓말이었어도 그렇지. 1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돌려주면 안 돼요. 그렇지. 돌려주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장래효야. 이제부터는 그 회사에서 일 안 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계약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적용하지만 근로계약만큼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만 판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법률에 보니까 이거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 만일 이 판례가 있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너 600만 원 돌려줘. 그러면 강인이가 돌려줘야 되지. 아니요, 그냥 참고해가지고. 아니 이 판례가 있기 전에는 사장이 야 너 계약 취소됐으니까 너 그동안 받아간 월급 돌려줘. 그러면 강인 돌려줘야 돼. 판례가 있기 전이니까. 법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소송 건 거야. 억울해요. 그래도 내가 2달 동안 일했는데 이걸 돌려줘야 됩니까? 판사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네. 그럼 이제부터 근로계약한 사람들은 일을 한 사람들은 돌려주지 마 하고 이제 판례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안 돌려줘야 근로자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장은 그쪽은 또 좀 쉬었다가 하자.